충격적 물건을 발견했다. 너무 무서워. 이럴 수가. 안에 뭐가 있나요? 내부에 따르면 이찬원 씨가 어제 촬영장에서 지갑을 떨어졌다. 다음날 회사 직원이 이찬원 씨의 지갑을 발견하고는 이찬원의 지갑에서 한 가지 물건 떨어져 그는 놀라게 했다고 폭로했다. 바로 다음날 그는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이찬원 씨를 찾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찬원 씨에게 지갑에 무엇을 넣었는지 그 사람의 겁먹은 모습을 보니 이찬원 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은 유물이다. 이찬원 씨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에게 준 태국인의 명복을 빌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이찬원의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직원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이찬원 X 김희재의 웹예능 플레이리스트도 TV 정규 편성 확정. 가수 이찬원, 김희재의 이름을 건 웹예능 플레이리스트가 브라운관 진출에 성공했다. 이제 안방 1열에서도 플레이리스트를 만날 수 있다. TV조선은 16일 플레이리스트 인기 고공행진에 힘입어 TV 방영을 결정했다며 오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뽕숭아학당 방송이 끝난 자정 시청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미스 언드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서 공개되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는 설레는 피로가 사라지는 노래, 꿀잠을 부르는 노래, 듣기만 해도 해외여행 보내주는 노래 등 매주 흥미진진한 주제를 선정해 DJ 이찬원과 김희재가 노래를 추천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청자와 활발하게 소통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 이찬원과 김희재의 훈훈한 비주얼과 탁월한 예능감으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다양한 짤방을 만들어내며 트롯 팬들을 넘어 젊은 세대도 사로잡았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론칭 이후 유튜브 누적 조회수 160만 회 이상을 달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회수 고공행진 기록해 TV 정규 편성까지 꿰차는 대세 웹예능 콘텐츠임을 입증했다. 제작진은 이찬원과 김희재의 MC 데뷔작인 만큼 앞으로 어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성장해 나갈지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플레이리스트는 오는 17일 뽕숭아학당이 끝난 자정에 첫 방송된다. 뽕숭아학당 폐교위기 이명웅 이찬원 눈물겨운 사투. 뽕숭아학당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가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트롯반 구출 프로젝트를 펼친다. 오는 17일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39회에서는 트롯반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기상천외한 역대급 고군분투기가 진행된다. 특히 뽕숭아학당을 폐교라는 위기에서 구해줄 레전드 대선배 서른도와 진성이 방문해 트롯맨들과 함께 난이도 높은 미션들을 수행하며 웃음과 감동을 안긴다. 트롯맨들은 뽕숭아학당 멤버를 6명으로 충원하지 않으면 교육 허가를 받지 못해 폐교된다는 긴급 상황에 놀람을 드러냈던 상태. 6명으로 인원을 구성하기 위해 김희재가 5번째 멤버로 정식 합류했다고 선언한 데 이어 탑6 막내 정동원을 대신해 황윤성이 1일 동원맨으로 전격 투입되면서 트롯반 구출 대작전이 시작됐다. 먼저 첫 미션으로 트롯맨은 반압력 테스트인 지하판 단체 줄넘기에 도전했다. 그러나 지하판에 올라가 줄을 넘는 첫 시도에서부터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나오는가 하면 이명훈과 영탁은 길바닥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던 터. 충격과 고통을 토로했던 트롯맨들이 지하판 단체 줄넘기에서 무사히 성공을 거뒀을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트롯반 폐교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레전드 대선배 서른도와 진성이 구세주로 등판, 눈길을 끌었다. 이어 서른도를 만난 이명훈과 영탁, 장민호는 트리오를 결성, 단체 군무까지 추며 삼바의 여인을 열창했다. 하지만 세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서른도가 갑자기 한 멤버를 향해 돌연 자기는 좀 무죄라며 미스터 트롯 당시 마스터 평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핵폭탄급 발언을 날려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또한 탁월한 댄스 실력으로 미스터 트롯 댄스진으로 등극했던 장민호는 대선배 서른도에게 무대 퍼포먼스를 지적당한 후 홀로 재평가를 받는 굴욕을 겪어 현장을 웃음으로 초토화시켰다. 더욱이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 당시 준결승전 1위의 영광을 안겨줬던 조회수 1000만 돌파라는 경이로운 역주행 돌풍을 몰고 온 서른도의 보라빛 엽서를 선곡해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원곡자 서른도와 함께 역대급 듀엣 무대로 재탄생된 보라빛 엽서는 어땠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트롯맨들은 서른도, 진성과 함께 탭볼 치기, 어사와 곶감 먹기 등 여러가지 미션에 도전, 망가짐을 불사하며 초특급 몽개그 향연을 쏟아내 폭소를 안겼다. 과연 역대급 난이도의 미션들로 인해 내내 초조해하던 트롯맨들이 모두 미션을 성공시켰을지 트롯반 구출 프로젝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작진 측은 트롯맨들이 폐교 위기에 빠진 뽕숭아 학당을 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분투했다며 서른도, 진성과 더불어 다양한 역대급 무대들로 풍성한 볼거리를 안겨줄 트롯반 구출 프로젝트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TV조선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는 오는 17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교수는 이찬원 연습할 때 다쳤습니까? 피나고 무슨 일 있는데? 알게 되려면 들어보자. 장민호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찬원아 피 안 통한다. 김희재 바른 자세의 표골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게재된 사진에는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김희재와 바닥에 누워있는 이찬원, 장민호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이찬원은 우리 형, 혈액순환 잘 되어야 하는데 사랑해요라고 댓글을 남겨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세 사람은 지난 17일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다. 외에 개그맨 출신 행복재테크 강사인 백광 권영찬 교수가 지난 8월 아내와의 결혼 13주년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은 비용과 권영찬 TV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을 합쳐서 시각장애인 7인이 개안수술 비용을 후원하며 나눔과 봉사에 나섰다. 실로암안과 병원 측은 여기에 더해서 18일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가 시각장애인 50인 개안수술을 할 수 있는 특수 렌즈 비용이 3천만 원이 후원금을 트바로티 김호중의 이름 앞으로 기부를 했다고 전했다. 백광 권영찬 교수는 어제 아침 방송이 끝나고 공개된 회사 메일로 메일 한 통을 받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에 대한 문의였고 어떻게 후원을 하고 진행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렸다고 전했다. 또 잠시만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김호중의 팬과 통화를 나눴고 외부에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 저를 통해서 50분이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돕고 싶다. 김호중의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제가 하는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미담을 알렸다. 현재 59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원해온 권 교수는 전화를 끊고 잠시 가슴이 뭉클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혹 경제적인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작은 기부의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권영찬 교수는 지난 7월 아내와의 결혼 13주년과 둘째 아들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호중, 이찬원, 이명웅의 이름으로 시각장애인 3명의 개안수술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째 아들 생일을 기념해서 영타, 김희재, 정동원, 장민호의 이름으로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4명을 지원했다. 권 교수는 결혼 13주년을 기념하고 둘째 아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뜻으로 3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비용을 후원하였으며 첫째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4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총 59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비용을 지원했다. 권 교수는 이번에 50분이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비용을 지원하며 총 109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하는데 동참을 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은 김호중 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 지난 6월부터 유튜브를 운영하며 생긴 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좋은 일에 쓰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지난 7월에는 3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8월에는 4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추가로 지원해서 지금까지 총 59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후원했다. 또한 한부모 가정사랑회의 미스터 탑7과 미스트롯 송가인 씨의 이름으로 마스크 지난 8월 만장을 기부했으며 지난 9월 17일 마스크 만장을 추가로 기부하며 총 비말 차단 고급 마스크 2만장을 기부했다. 권영찬 교수가 실로암 안과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12년이었다. 2007년 3월 24일 승무원인 아내와 결혼을 한 권영찬은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다. 그 후 검사를 통해서 난임 부부란 것을 알게 되었고 9번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어렵게 첫째 아들인 도영군을 얻었다. 당시 사업 부도와 함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지만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도영군이 100일 잔치 비용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2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진행한 것이다.
그 후 둘째인 우영군도 사번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얻었고, 백광 교수는 두 아이의 100일과 돌 그리고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32명의 시각장애 후 개안 수술을 개인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3명의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을 후원하였으며 이번에 4명의 개안 수술을 추가로 지원했다. 현재 상담 코칭 심리학과 교수로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 권영찬 교수는 작은 일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광 교수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서 나눔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하면서 은행 빚이 어느 정도 있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듯이